예, 다음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는 다 외우셔야 되는데 뭐 미국, 일본, 유럽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제 국내 부분만 각각의 일방향, 대칭키, 공개키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키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까지는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문이 있고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된 이제 그 암호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은 해시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평문이 암호 알고리즘의 해시를 돌려가지고 해시된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왜 일방향이냐면은 보통은 암호문이 있으면은 이제 키를 갖고 있으면 이제 복화가 가능한데 얘는 일방향이라서 암호가 된 후에 그거를 갖다 키를 다시 적용한다 하더라도 원래 평문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쓰는 게 이제 비밀번호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해시인 일방향 알고리즘으로 돌려가지고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비밀번호가 뭔지는 그 컴퓨터를 저거 뭐야 그 실제로 이제 그거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도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암호화된 결과만 볼 수 있지 실제로 그 값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디나 패스워드 칠 때 패스워드를 갖다가 해시 알고리즘 돌려서 그 결과값이랑 저장된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만 가능하지 실제 그 값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칭키의 암호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암호를 시킬 때 쓰이는 키랑 그 다음에 암호를 갖다가 다시 평문으로 복호할 때 쓰는 키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문을 갖다가 키를 갖고 암호문을 만들면 상대편에서는 자기가 동일한 키를 갖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들 때 이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공개키는 이제 한 쌍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암수로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 키랑 복호 키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한 키가 돼 한 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문을 그 암호화 키로 A라는 키로 이거를 암호화 시켜서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은 또 다른 B라고 하는 키로 걔를 갖다가 풀면 다시 평문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게 서로 같지 않다 그래서 비태칭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암호 알고리즘은 어떻게 쓰이냐면요. 첫 번째로 일방암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SHA-256 이상인데 그 24부터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4에서 24는 그 비트를 의미하고 키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파일이라든가 이메일 같이 대용량의 크기가 큰 파일들 그런 종류들을 암호화시킬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시드라든가 하이트, 에리아, 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리아랑 리 같은 경우에는 그 128비트 이상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명이라든가 키 전송 같이 길이가 굉장히 좀 짧은 것들을 갖다가 암호화 시킬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 키로 그 공개 키랑 그 다음에 개인 키 그 두 가지가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RSA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키 길이는 2048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대칭키 알고리즘과 공개키 알고리즘 쓰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암호화 시키거나 복호 시킬 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파일일 때는 기본적으로 그 대칭키 알고리즘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라든가 디지털 서명같이 크기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속도보다는 보안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그, 공개키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리플 데스라든가 MD5라든가 샤1 같은 경우에는 보안 강도가 낮은 편에 돼 있어서 그 암호 알고리즘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보안에서 얘기하는 기밀성, 무결성, 그 부인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구현 방법은 이제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무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메시지가 보내졌는데 이 메시지가 그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를 갖다가 그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증하냐면은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를 그 해시 함수에다가 돌린 값을 갖다가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그 자기가 그 메시지를 갖다가 해시를 돌렸을 때 보낸 해시 값이랑 자기가 돌린 해시 값이 두 개가 같으면 이 데이터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부인 방지 같은 경우에는 통신자가 보낸 것을 갖다가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송신자가 자기의 개인 키로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키로 서명해서 상대방에 보내면 수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명한 값을 보고 이 사람 자체가 올바르게 보냈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부인 방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